강기남 대표님이 죽전에 계시는데 찻소리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고. 그러면 오늘 셋이서 금요 독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공원장님, 저 그렇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읽은 거는 AI 메타버스 진화론이라는 책이거든요. 예, 그 책이고, 그 다음에 저자가 본명은 없어요. 찾아봤는데, 예, 그리고 버추얼 미소녀 네무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캐릭터예요. 저자가. 예, 근데 이걸로 그냥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냥 번역만 했고, 예. 요 책 잠깐만 조금 보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 주변이 시끄러워가지고 미안해요. 자, 책은 예. 표지는 요렇고, 예. 만화 같은데요. 예? 근데 뭐 내부에서는 별로 이 캐릭터는 많이는 안 나와요. 몇 저기는 조금은 있는데, 예, 만화책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읽게 된 거는 제가 이 마이크가 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네. 예, 그래갖고 한동안 좀 저기를 했다가, 근데 강 실장이 영민님이 요 마이크를 하나를 주문을 해줬어요. 근데 사가지고 이렇게 안에 보니까 버튼이 있어갖고 누르다 보니까 이 누를 때마다 목소리가 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목소리가 됐다가 막 음침한 목소리가 됐다가 막 굵직한 목소리가 됐다가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 쪽 그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 나는 그걸 누리는 거지만 남한테는 내 모습이 실제에 가깝게 보이는 스타일도 있고 주로 메타 그쪽에서 내놓는 예, 그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상 캐릭터 선택해 가지고 그걸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 겉모습만 아바타만 바꾸는 게 아니고 목소리도 그거에 맞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련된 책 있나 봤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AI 쪽은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메타버스 이야기가 좀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즘 좀 어떤가 싶어가지고 책을 찾다 보니까 딱 맞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요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됐는데 전체 이제 내용 쪽으로는 앞에서는 메타버스 이야기 그냥 일반적인 거 조금 하기는 하는데 도입부부터 이제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겉으로는 미소녀인데 예, 앞만 해도 아저씨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대신 이제 그 안에서 아예 그걸로 본격적으로 쭉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느낀 거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활동하면서 느낀 거 그런 것들을 쭉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집중하는 거는 메타버스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에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개요만 조금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사람들 만나는 이야기. 여기서 이분이 이제 하는 걸로는 소셜 VR이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쭉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프로필 활동 방법 뭐 이런 거 이제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관련된 기술들 다루고 그리고 이야기가 4장, 5장 요 부분에서는 전부 코스프레 있잖아요. 4장, 5장, 6장 하면서 이렇게 이제 코스프레 쪽으로 세 가지 이제 그걸 하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코스프레.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있는 자기 정체성하고 다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우리로 치면 이제 프로필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코스프레 하나 하고, 이제 그 안에서 목소리도 그 안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스프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있는 게 경제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코스프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 나오는데, 육체로부터의 해방 있잖아요. 육체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거, 죽음으로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거 말고, 과거에는 어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뭐랄까, 명상을 하거나, 어떤 돌을 닦아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벗어나는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이제 그 해방에 대한 거, 그런 쪽만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자기가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하고 실제 그걸 통해서 사람을 접하고 하면서 그 오프라인에 있는 아날로그 신체로부터 독립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로는 육체에서 해방인데 하다 보면 이제 뭐냐면 팬텀 센스라고 그래가지고 느끼는 감각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 그거를 기술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공각기동대 있잖아요. 그 매트릭스의 근간이 됐던, 예, 그 애니메이션. 그래서 그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풀다이브 VR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아예 몸에다 심거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글이 넘어가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 여기서도 뭐 그쪽에 대한 기술은 아직 완전 초보 상태라 별 기대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은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그 독서 토론 준비하느라고 심심해서 그 다음에 젠스파크 있잖아요. 젠스파크에다가 한번 해봤어요. 독서 토론 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한번 다시 해봐줘, 이렇게 했더니 분석을 쭉 이제 얘가 하더라고요. 젠스파크를 처음에 썼어요. 그렇게 했더니 예. 그렇게 했더니 그 안에서 이제 책이나 기본적인 부분 이렇게 쭉 하다가 개념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그 정체성, 커뮤니케이션, 경제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중간에 언급이 많이 되는 개념이 분인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장을 따로 하려는 안 했는데, 이 분인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개인 단계까지, 우리 대가족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회경제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소가족이 되고 핵가족이 됐다가 개인, 요즘 굉장히 개인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분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도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개념에 대한 거. 그리고 사회도 사실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겉으로 단지 드러나는 것만, 사회는 이미 그 직장이라든가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인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는 좀 더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스로 결정하는 외압에 의한 분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그 나눠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인에 대한 개념, 요 이야기를 꽤 많이 나와요.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예,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거고, 이제 뭐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제가 링크는 올려놨는데 아마 들어가지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 그 제미나이 거기에서 잼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전에 한번 제가 했죠.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만든 거는 그 안에서 이렇게 버추얼 미소녀 네모, 그래서 이 저자 있잖아요. 저자 역할을 하는 그거를 잼을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앞전에 그 조하늘 씨 가지고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요청사항으로는 저자 입장에서 대화해달라 그러고 자료도 넣어주고, 자료가 조금 모자라서 여기에다가 아래 보면 여기 요청사항 아래 지식 자리에 파일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 책에 대한 자료들 수집한 거, 그 수집한 거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추가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일도 추가하고 내용 넣어주고 어떤 식으로 답변해달라 이런 이제 조건들을 넣고 나서 이제 대화를 쭉 해봤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내용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 AI하고 XR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이 좀 안 되는데 로봇 등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다음 책은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느냐 하니까 이 책 안에 없는 내용인데 앞으로 어느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이런 대목이 사실 좀 재미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AI 아바타하고 분인 부분에서 확장하는 부분, 요거 하나 하고, 분인이 또 나오죠. 그리고 현실하고의 융합 부분, 이 안에서는 현실 융합 부분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XR, 사실 이 책 읽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마이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글에서 XR 글래스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거가 사실 현실에서 확장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팬텀 센스의 진화 부분, 로봇하고 공존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하고의 새로운 윤리적인 부분, 분인 쪽 하다 보면 윤리적인 부분이 이제 나오고, 사실 책에서는 그 안에서의 연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루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윤리 부분을 또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안에서의 생명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부분도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더라고요. 또 질문을 한 게, 책에서 보여준 내용으로 보면 이 분야가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나 영적 영역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또 해봤거든요. 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분인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 아까 말한 그 개인 정체성이 여러 개로 나뉘었을 때 그거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하고 디지털 유산하고 기억을 연구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거는 제가 그 유명정님하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 CDMS 쪽에 사업 모델로 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 빼먹은 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하지 않고 아까 거기에다가 그 질문할 때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제공한 게 있어요. 요렇게 제 프로필 자료를 넣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저기해서 제 강의할 때나 이럴 때 외부에서 달라 그러면 그 내주는 제 프로필 강사 카드 있잖아요. 그 파일을 갖다가 제가 첨부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내 프로필인데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책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냐, 이렇게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IT 디지털 분야 전문성이나 미래에 대한 부분 관심 있을 것 같다. 정체성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 경제 코스프레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에 대한 거, 그리고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관심이 어떻게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되게 자세하게 추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마지막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책 읽고 제가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달라, 까꿀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대략 좀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현재와 미래에 메타버스 기술이 현재 와 있는 것 때문에 간극이 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불편했을 것 같다. 그리고 구체성 부분,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에서 부족하고 정책이나 제도적 논의가 없었다. 이런 거하고 대중적 확보를 위한 진입 장벽. 이제 이걸 이제 제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실행 계획 어떤 거 세워봤으면 좋겠냐, 그것까지 하긴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시도하는 게 뭐냐면, 금요일 날까지 독서 토론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책 이야기를 온라인에다 올려놔도 누가 사실 댓글을 잘 안 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면서 생각을 확장하는 거, 책 읽고 거기서 중지되면 재미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번에 시도를 해봤는데, 앞전에 조하늘 씨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던 그거보다 이번이 좀 더 대화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프로필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도
간단하게만 요청사항 넣은 게 아니라 자료를 좀 조사해가지고 추가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재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네, 다음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장님 부탁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청소년 중독 예방 1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책을 제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이걸 확인을 하는데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기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국은 약물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들, 우리가 성중독, 게임 중독, 흡연, 마약 뭐 이런 종류에 관련돼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남용,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단계를 지나서 그거 자체가 이제 중독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결국은 중독이라는 의미가 보니까 사전적으로 보니까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물질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게 돼 있고, 고통을 주는 괴로운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약물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결국은 현실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상황을 도피할 목적으로 약물을 찾고 그거를 구해서 사용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이 책의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중독으로부터 사람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책으로 설명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일단은 이분들은 이제 신앙이 어떤 바탕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인 중독에 대한 예방이나 대안을 일단은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쭉 다루어 놓았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마약이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마약 청정국 뭐 이러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뭐 거의 뭐 공항에서 어마어마한 마약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유통이 되고 뭐 거의 뭐 완전히 뚫린 그런 상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이 마약이 남의 일이 아닌 뭐 어떤 나라들에서 뭐 이렇다 정도가 아닌 우리나라가 그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해서 집중력을 높이느라고 어떤 마약은 아닌데 그런 계통의 약물들을 처방을 받아서 먹거나 그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다고 언론들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가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얼마만큼 건전한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한두 사람의 노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부 정책적으로 엄청난 어떤 노력과 물질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딴 거는 한 번도 제가 뭘 해본 적은 없는데 콜라가 이제 결국은 중독 형태로 저한테는 있었었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진짜 어릴 때 우리 청년 때죠. 그때 하루에 그 1.5리터 콜라 한 병을 그냥 이렇게 마시는 그런 형태로 해서 거의 안 마시면 안 되는 형태로 그렇게 있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콜라 한 잔도 이렇게 보통 넘기기 힘드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5리터 콜라병 한 병을 들면 입을 한번 딱 벌리면 그대로 쑥 다 들어가요. 그렇게 먹어야 콜라를 먹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만족을 하고 또 거기에 매일같이 매여서 사는 그런 형태가 됐었고,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결국은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걸 결국은 느끼고 완전히 이제 끊었죠. 끊게 된 계기도 결국은 우리 부모, 어머니 쪽에, 외가 쪽에 이제 당이 기왕력이 있고, 또 어머니도 이제 당이 좀 있으셔서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아내의 적극적인 이제 권유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콜라는 일절 이별을 되지 않는, 지금은 뭐 제로 콜라도 자체를 사실은 안 마시는 그런 형태를 일단은 완전하게 끊었습니다만, 그걸 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한 게 그거였다. 만약에 그거를 조금 더 오래 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약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완전히 망가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건전하지 못한 또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건강한 삶으로 돌아살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과 격려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놨고요. 제가 뭐 이 내용을 일일이 정리하기는 힘들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는 거는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을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저기 우리 그 AI 사용하고 또 펠로도 사용하고 우리 챗GPT도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보도되는 것이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되고 전달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발표 안 하시겠다고요? 예, 공병은 님의 성찰책 소개했더라고요. 제가 이 토론방에 복사해서 옮겼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궁인 닥터가 쓴 만약은 없다. 이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이분이 쓴 죽음과 삶, 그 경계 기록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 인턴들한테 이 응급실이 지옥의 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거기를 자신의 평생 전문 분야로 선택한 남궁인 닥터가 거기에서 이 기록을 남겼던 것을 에세이 형식으로 해서 만약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책이 일부는 만약은 없다라는 말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고 또 2부는 알지 못하는 세계 삶에 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고 해가지고 38편의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죽음에 관하여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처절하고 비극적인 죽음의 순간들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작가는 의학적 지식도 있지만 섬세한 감정을 결합해가지고 글 쓰는 재주도 문학 작가적인 그런 재질이 있어가지고 아주 잘 쓰셨는데 이러한 경험 속에서 죽음의 본질이나 인간의 존엄성,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죽음에 대하여 관하여라는 에피소드를 했는데 담도한 말기 환자로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왔 얘기를 썼어서요.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가 다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비극성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철로 위에 두 달이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열차 사고로 하반신
두 다리를 완전히 잃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 닥터가 단순히 신체적 손상을 넘어가지고 인간의 삶의 파괴를 느끼는, 그래서 죽음의 잔혹성과 인간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전달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이라는 가정이 좀 좋았더라면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 부질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알지 못한 세계 삶에 관하여서 썼는데, 여기에서 이 삶의 경이로움과 다양성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사례로 이불이 배가 아프다고 주장해요 라는 에피소드를 했는데,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이불이 배가 아프다고 주장하면서 응급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불을 그냥 그 안에 사람을 싼 것처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너무나 황당한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 닥터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그런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기도 하며, 또 어떤 골절이라 그래서 이 모텔 가운을 입고 나타난 성기 골절 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텔 가서 이 애인하고 작업을 하다가 성기가 골절이 된 거예요. 좀 민망한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의 고통과 당혹감을 섬세하게 묘사해 가지고 이 응급실에서 일어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다른 처치를 했다면, 또 감압이 성공했다면, 조금만 늦게 출혈이 진행됐다면, 이렇게 만약을 가정을 해본데, 이 만약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만약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약이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은 없다라는 이런 이 에세이를 썼다. 그래서 이 에세이지만은 팩트와 픽션이 같이 구성된 이런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시선으로 탐구한 책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주말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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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기남 대표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나와요. 뒤에 소음 때문에 그러셨